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벌어진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을 끝내야 할 때라며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총기 참사가 벌어지자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막강한 미 총기협회의 장벽에 막히고 있습니다. 제프 맥케이 펠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의장이 애난데일 한인타운을 찾아 한인들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노년층 9만여 명이 17억 달러나 사기당한 것으로 FBI가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환자 5명 중 1명은 수개월간 증상이 지속되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 10년 만에 20명 이상 숨지는 총기 참사가 벌어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왜 이런 대학살을 막지 못하고 있느냐고 개탄하고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 등 26명이나 목숨을 잃었던 10년 전에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참사 후에도 실패했던 총기 규제 강화가 이루어질지 총기 비극을 멈추게 할지는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10년 만에 터진 초등학교 총기 참사에 다시 한번 경악하고 전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 비극은 끝없이 반복되고 있으나 총기 규제 강화는 30년 동안이나 겉돌고 있습니다. 텍사스 조그만 소도시에 있는 롭 초등학교에서 대낮에 18세 인근 고교생이 소총을 포함한 여러 종의 무기를 들고 들어와 총기를 난사하는 바람에 4학년과 2학년생 등 어린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총기 참사를 벌이고 범인도 경찰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커네티컷의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 등 26명이나 목숨을 잃었던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근 10년 만에 재현돼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의 표현할 수 없는 상심과 고통에 미국이 전율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에 돌아오자마자 초등학교 총기 참사에 직면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총기 폭력의 대학살을 겪으러 하느냐고 개탄하고 이제는 총기 로비의 분연이 맞서 행동할 때라며 총기 규제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hy are we willing to live with this carnage? Why do we keep letting this happen? To have the courage to deal with it and stand up to the lobbies. It's time to turn this pain into action. 바이든 대통령은 신원조회 확대와 공격용 고성능 무기 금지 등 상식적인 총기 규제 강화 법안들을 워싱턴 의회가 조속히 가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 규제 강화 법안들은 1994년 이래 무려 30년 동안이나 겉돌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반분되어 있는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거의 대부분은 물론이고 열세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조 맨신 상원의원이 신원조회 확대마저 반대하고 있어 무늬만 총기 규제 강화조차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가결된 신원조회 확대안은 거의 대부분의 총기 구입과 이전 시 신원조회를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용과 같은 공격용 무기와 한 번에 수백 발씩 자동 발사할 수 있는 고성능 살상 무기는 금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기쇼와 온라인 거래 시 등에서는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고 총기를 구입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나 총기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인구수보다 더 많은 총기가 3억 정 이상 범람하고 있어 최소한 한 명당 한 정 이상 총기를 갖고 있고 매일 총기 사고로 하루에 100여 명, 1년에 어린이 2,100명을 포함해 4만 명 내지 4만 5천 명이나 사망하는 총기 비극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총기 규제 강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미국 총기협회 NRA가 막대한 정치 자금을 부려 30년째 총기 규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NRA는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4년 전보다 3배인 3천만 달러를 선거 자금으로 제공했고 공화당 상원의원 거의 대부분에게 수십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이상을 뿌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만에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벌어지자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으나 이번에도 즉각 막강한 NRA 미국 총기협회의 장벽에 막히고 있습니다.
151년 된 미국 총기협회 NRA는 막대한 정치헌금, 선거자금을 뿌리며 다져왔기 때문에 총기 규제 법안을 언제나 좌초시킬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한 브래디 캠페인의 통계를 보면 공화당 현역 상원의원 19명을 포함해 거의 모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NRA로부터 막대한 정치헌금, 선거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현역 상원의원들 중에 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대선 때 1,300만 달러나 받는 바람에 현재까지 1,365만 달러를 받아 단연 NRA의 최대 정치자금 수혜자로 꼽혔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지금까지 NRA로부터 127만 달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330만 달러, 랍 포트먼 상원의원 306만 달러 등 상하원 의원 경력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뿐 NRA에 자금을 안 받은 공화당 의원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브래디 캠페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롭 초등학교에서 4학년생 19명과 교사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참사가 벌어진 텍사스를 대표하는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NRA로부터 17만 6천 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총기 로비 단체로부터는 가장 많은 44만 2천 달러를 받았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또 한 명의 텍사스 대표인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도 NRA로부터 7만 9천 달러를 받는 데 그쳤지만 다른 총기 로비 단체로부터는 세 번째로 많은 34만 달러를 받았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미 총기협회는 1871년에 창립된 151년 된 총기 옹호단체로 550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평소에는 로비 자금을, 중간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치헌금을 부려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막아왔습니다. 미 총기협회는 2016년 대선에서는 강력한 총기 규제를 외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맞서기 위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4년 전보다 3배나 되는 3천만 달러를 선거 자금으로 제공했습니다. 미 총기협회는 연방상원에서 총기 규제 법안을 가로막는데 40명만 확보되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무산시키고 있으며 주로 공화당 의원들에게 헌금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10명 이하에게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프 맥케이 펠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의장이 애난데일 한인타운을 찾아 한인들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펠팩스 카운티는 워싱턴 수도권 지역 한인 인구 중 38%가 살고 있는 만큼 한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인데요. 제프 맥케이 의장은 펠팩스 카운티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시니어들의 세금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월 아태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페어팩스 카운티 제프 맥케이 슈퍼바이저 의장이 애난데일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제프 맥케이 슈퍼바이저 의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는 인구 115만 명이 거주하는 워싱턴 수도권 최대 카운티입니다. 특히 워싱턴 수도권 지역 한인 인구의 38%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정치인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애난데일의 한 한인 카페를 방문한 맥케이 의장은 지역 사회에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인 사회에 인사를 전했습니다. It's great to be here today and to be here with you, but absolutely want to say hello to the Korean community and make sure all the Korean Americans in Fairfax County know how important they are to our community, to our county, and to our success. 어제 있었던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제프 맥케이 의장은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가장 잔인한 일이 일어났다며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Heartbroken like everybody else is over what happened. It's deplorable. It's outrageous. I'm think of my own kids when I see something like that. When you send your kids to school, you expect them to come home well. 제프 맥케이 의장은 버지니아는 미 전역에서 총기법이 가장 까다로운 주 중 하나라며 범죄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모니터하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맥케이 의장은 또 자신은 이번 총기 난사의 희생자와 같은 학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이 사회에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조언했습니다. 최근 가장 큰 문제인 물가 상승과 주택 가격 폭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간 맥케이 의장은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 만큼 비영리 단체와 함께 2030년까지
합리적 가격의 주택 10,000채를 공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또 물가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가구와 소수민족임을 잘 알고 있다며 페어팩스 카운티에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지원팀이 빈틈없이 가동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스몰 비즈니스 지원금 절반은 아시아계에게 돌아갔을 만큼 소수민족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 밝혔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도 오른 주택 평가액을 고려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자동차세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나눴습니다. 맥케이 의장은 가스비 상승은 통제가 어렵지만 자동차세 감면은 카운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페어팩스 카운티 최초로 자동차세를 감면하게 됐다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물가 상승으로 은퇴 생활에 문제가 생긴 시니어를 돕기 위해 시니어 텍스 릴리프법도 시행할 계획이라 덧붙였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의 노년층이 지난해에만 9만 2천여 명이 17억 달러나 사기당한 것으로 FBI가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무려 74%나 급증한 것이어서 노년층 상대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기간 중 불안 심리를 부채질하며 노년층을 상대로 돈을 사취하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FBI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미국 내에서 노년층 9만 2천 명이 사기범들의 타겟이 돼 무려 17억 달러나 사취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만 2천여 명이 17억 달러나 사취당한 것은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보다 74%나 급증한 것으로 FBI는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 사는 세리라고 밝힌 한 할머니는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고 패닉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DEA, 즉 연방 마약 단속국 요원임을 자처한 사기범은 이 세리 할머니의 차량 안에서 은행 기록과 함께 불법 마약이 발견됐다며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현금을 보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10만 달러 이상을 갈취당했다고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히며 현재는 파산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1978년부터 1987년까지 10년간이나 FBI 국장을 지낸 윌리엄 웹스터 전 국장도 사기범들의 타겟이 됐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웹스터 전 FBI 국장은 자메이카 출신이 전화를 걸어와 거액의 복권에 당첨됐으니 이를 찾으려면 5만 달러를 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사기를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히면서도 FBI 국장을 지낸 내가 타겟이 될 정도로 무차별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어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BI는 셰리 할머니로부터 10만 달러 이상을 뜯은 사기범은 현재까지 1,000만 달러 이상을 사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노년층 상대 사기범들은 대부분 주범이 외국에 거주하며 진두지휘하고 미국에는 공모자, 돈 심부름꾼을 두는 형태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BI는 9만 2천여 명이 17억 달러나 사취당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체포되는 사기범들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인정하고 노년층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극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환자 5명 중 1명은 수개월간 증상이 지속되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롱코비드를 겪고 있는 것으로 CDC가 밝혔습니다. 장기 후유증으로는 심장과 신장, 폐, 근골격, 혈관, 정신질환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살아남았어도 65세 이상은 4명 중 1명, 65세 이하는 5명 중 1명이 롱코비드, 장기 증상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DC가 팬데믹 초기부터 1년 반 동안 코로나 감염 환자 35만 3천 명을 포함한 200만 명 이상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미국민들이 상당수 롱코비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은 감염자 중에 4명당 1명이 65세 이하에선 5명 중에 1명이 롱코비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롱코비드는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코로나 증상이 수개월간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CDC는 특히 롱코비드 현상으로 심장과 신장, 폐 질환으로 이어지는 건강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 근골격계, 내분비계,
위장과 신경계,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롱코비드 증상을 겪고 있는 코로나 감염자들은 상당수가 후유증으로 호흡기 질환과 근골격계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CDC는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들은 후유증으로 호흡기 질환과 폐질환 등에 시달릴 위험이 비감염자들보다는 최소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DC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감염자들이 비감염자들보다 26종류의 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20% 내지 12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부터 64세 사이에는 감염자들이 비감염자들보다 22종류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10% 내지 110%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DC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증상이 수개월씩 가는 롱코비드를 겪고 결국 이에 따른 장기 후유증에까지 시달리고 있다면 정례적인 검진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